안녕하세요. 해담원입니다. 오늘은 사주 공부를 할 때 자주 나오는 십신, 그 십신이 무엇인지 또 십신을 찾는 방법과 그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십신이란 사주를 해석할 때 오행에 붙인 이름인데요. 이것은 사주를 분석할 때 이용되죠. 십신은 십성이라고도 하고 육친이라고도 합니다. 육친은 십신에 해당되는 것에 인간관계의 모습을 적용해서 사주를 풀 때 이용하는 건데 실제로 육친보다는 요즘은 십신이라고 더 많이 칭합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사주를 나의 위주로 봐야 하므로 일주를 나로 보고 나와 같은 성분을 비견, 겁재라 하여 비겁이라고 합니다. 비겁을 출발점으로 기준 삼겠습니다. 자, 나, 비견, 겁재는 나에게 힘을 주고 내 편이 돼주는 부모님 같은 존재인 인성, 나를 생해주는 것을 인성이라 하는데 정인과 편인으로 나눠집니다.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있는 반면에 내가 생해줘야만 하는 식상이 있습니다. 식신과 상관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생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통 나의 행동 방식이라던가 또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자격증을 얘기하거나 또는 여자한테는 자식도 됩니다. 내가 생해주고 싶은 것이니까 자식이 되겠죠. 또 내가 이기고 싶은, 내가 이기는 재성이 있습니다. 정재와 편재로 나뉘고요. 보통 돈, 여자, 현실적인 어떤 상황과 사건을 얘기하는데 돈, 여자, 현실적인 것들은 다 내가 취하고 싶고 쟁취하고 싶은 것들이라 해서 내가 이기는 것, 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나를 이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관성인데요. 정관과 편관으로 나눠지고 내가 꼼짝 못하는, 내가 어쩔 도리 없는 제도적인 것을 얘기해서 보통 여자에게는 남편이나 직업, 또 남자에게는 명예와 직업, 또 자식도 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표로 한번 볼까요? 나, 비견, 겁재, 내가 생하는 식상, 식신과 상관. 내가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행동은 뭘 생하냐? 내가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재성을 생합니다. 해서 식신, 생, 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재성은 돈을 버는 일, 또 여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관을 생해줍니다. 돈을 벌면 명예를 사고 싶다 하죠. 그래서 재생관, 이렇게 해서 재는 관을 생해준다. 관에는 정관과 편관이 있습니다. 관은 인성을 생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관인 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성이 생해지면 나도 강해지니까요. 그래서 인성은 나를 또 생해주는, 강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이렇게 오행이 순행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살아가는데 맨날 순행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좀 스펙타클 해야죠. 에브리데이 서프라이즈. 그래서 이것은 서로 이제 상극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나는 재성을 이깁니다. 가서 힘을 씁니다. 이기고 싶으니까 힘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싫어요. 그래서 나의 힘을 빼고 싶어요. 나의 힘을 빼고 싶은 건 인성이 도와주는 걸 막으면 되죠. 그래서 재는 인성을 극합니다. 이것을 재극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인성은 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기운이 빠져요. 그러면 내가 생해주는 식상이 자꾸 힘을 뺏기는 걸 싫어하겠죠. 그래서 인성은 식상을 극합니다. 식상은 나의 기운이 빠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나의 기운을 뺏는 관성을 가서 또 극합니다. 상생과 상극의 모습입니다. 성분의 성향을 이해하시면 낯설지 않고 아주 쉬워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나를 목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목은 목생화, 식상은 화가 됩니다. 그리고 병화와 정화로 나눠지죠. 그리고 또 화생토, 재성은 토가 됩니다. 무토와 기토가 되고요. 토생금, 관성을 생합니다. 금은 경금과 신금으로 나눠지고요. 금생수, 인성을 또 생하죠.
임수와 개수가 되고, 또 인성은 나를 생하죠. 수생목, 나는 간목과 을목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오행은 늘 빙빙빙빙 같이 돌죠. 여기서 오행의 음양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목일주인데 갑과 을로 나눠지지만 내가 간목이라고 하죠. 그러면 간목은 양입니다. 플러스 음을 마이너스라고 얘기할게요. 목생화, 화를 생해줬는데 병화와 정화로 나눠지고요. 병화는 플러스, 정화는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같은 편끼리 모이면 식상이라고 얘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다른 음양이 모이면 상관이라고 합니다. 화생토, 토에는 무토와 기토가 있고 무토는 플러스, 기토는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에서 편재,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정재. 토생금, 경금과 신금으로 나누고 경금은 플러스, 신금은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편관, 플러스 마이너스 정관. 또 금생수, 임수와 개수로 나눠지고 임수는 플러스, 개수는 마이너스. 그래서 편인과 정인으로 나눠집니다. 또 인성은 수생목해서 나를 생해주고, 내가 을목이라면 겁재가 되죠. 그래서 간목은 플러스 비견, 을목은 마이너스 겁재. 이렇게 십성의 정체가 모두 밝혀졌네요. 머리 아프시죠? 구구단을 알아야 수학 문제를 풀기 쉽잖아요. 구구단은 아니니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실전을 해볼까요? 오늘 똑똑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의 사주도 옆에 놓고 보시면 재밌겠네요. 만세력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2020년 3월 27일 오시, 여자아이입니다. 생시는 제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이름은 똑똑이로 할게요. 똑똑이는 기사일주네요. 기토일주입니다. 토일주예요. 우선 오행을 한번 써볼게요. 토, 금, 수, 목, 화, 금. 음량을 볼까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같은 토이고 마이너스니까 비견. 토생금, 내가 생하는 식상. 하지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상관. 금생수 해서 재성이 되죠. 네, 마이너스니까 편재. 그리고 수생목, 관성이 되겠네요. 마이너스니까 편관. 목생화 해서 관이 인성을 생했죠. 하지만 마이너스니까 정인. 그리고 옆에는 마이너스니까 편인. 그리고 위에 상관도 똑같이 플러스니까 상관. 이제 조금 보이세요? 똑똑이는 오행 목화토금수를 골고루 갖고 있네요. 똑똑이는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견이 2개, 그리고 나를 생해주는 글씨 정인과 편인 2개. 그래서 사주팔자 중에서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글자를 4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강까지는 아니지만 약한 명조는 아닙니다. 요즘은 앱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다 얘기해 주니까 뭐 이렇게 찾을 필요가 있을까 하시겠지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이 보이실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생년, 월, 일까지는 거의 정해져 있죠. 그래서 사주를 보고 아이에게 더 유리한 생시를 정해서 태어나게 하기도 하죠. 그럼 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3주가 정해져 있고 이 3주의 구성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시를 최선을 다해서 정한다 하더라도 크게 변함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을 개척하는 건 내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후천적인 내 의지와 노력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이 사주 공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똑똑이요. 똑똑이의 사주 팔자의 십성을 모두 다 찾았습니다. 십성은 사주풀이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십성의 성격과 위치와 개수에 따라서 풀이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십신을 어떻게 찾는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또 다룰 거니까요.
다음 시간엔 십신에 숨어 있는 속성을 배워보겠습니다. 속성을 알면 사주가 더 잘 보이니까요. 외우기보다는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근히 배워갑시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요.